저희 아내가 맨날 검색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네. 사진은 엄청 좋아. 이게 한국인가 싶게 막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 가서 봤을 때는 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 할까? 네.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고도 찾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키나와를 가서 나는 수족관을 데리고 가고 네. 싶었는데 애들은 거의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앞에 있는 모래밭에서 놀고 있더라고. 심지어 정식 거기- 모래터도 거기 아니야. 안 가도 되는. 나 정말 뭐 그런 허무함 이런 게 나 아직 중학교도 안 갔잖아요. 아직까 정말 이제 더하다고요, 그럼? 더하죠. 정말 이루 말할 정말. 수가 없어. 중학교 이상 가면. 여름 휴가 가세요? 가긴 가야 되는데 애들이 물놀이 좋아하니까 물 있는 데 가고는 싶은데 바다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수영장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같은 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풀빌라가 어마무지하게 생기더라고요. 풀빌라 가면 좋긴 좋겠다. 근데 따져볼 게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쫙 얘기를 해드리고 최고의 풀빌라를 픽할 수 있는 나만의 그거 좋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또 다르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가 맨날 검색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네. 사진은 엄청 좋아. 이게 한국인가 싶게 막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 가서 봤을 때는 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 할까? 네.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고도 찾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여름 풀빌라를 가신다고 하면 요거만은 꼭 챙겨봐라. 이런 포인트를 한번 간단하게 간단할까? 할까? 정말 모르겠다. 하여튼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풀빌라 가면 보통 독채로 돼 있고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남들하고 섞이는 게 없잖아요. 좀 자유롭게. 프라이버시 보장, 방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그렇죠. 저희는 애들은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해결이 되고 그 뒤로 바다 전망이 쫙. 그래서 전망이 일단 훨씬 좋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국내에 있는 자원들만 가지고 특별한 여행을 계획을 할 때 풀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객실에 비해서는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낸 풀빌라들도 있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가시니까 신혼여행 가는 사람.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 풀빌라로 네. 갔었거든요. 독채에서 풀 있고 진짜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뭐 갑자기 좀 뭐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니 뭐 책을 읽는다든가 네. 교양 강좌를 듣는다든가 그렇지. 등등 내가 원하는 네. 건 뭐든 할 수 있는 거더라고. 그렇지. 남의 눈치를 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 데서나 책을 읽을 수가 부끄럽잖아, 없고 책 아무 데서나 보는 거는. 교양 강좌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젊은 커플들은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인기 있는 거는 가족 단위, 그 다음에 신혼여행. 또 하나는 여행 자체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하나 풀빌라 말한 데가 또 그렇죠. 잘 없죠. 일단은 풀빌라라는 그 말에 다 들어있어요. 빌라라는 게 독채형 건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풀이 들어있는 독채형 건물이다. 근데 이제 그걸 꼭 지켜야 될 건 없고 요즘 풀빌라라 그러면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어요. 이 빌딩 안에 그냥 풀이 있는 객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풀이라 그러면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공용 공간에 있는 커다란 풀이지만 풀빌라라고 이름 붙여있는 숙박업소 형태들을 보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고 목욕탕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물 들어있는 공간. 예를 들어 뭐 규제를 당한다 뭐 그런 건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같은 스파라 그래도 수영장 느낌으로 돼 있는 거는 풀빌라라고 하고 목욕탕 느낌 나는 자쿠지는 스파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기본이지만 풀빌라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풀이 들어있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일반 객실보다는 넓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객실에 풀이 있는 것보다는 콘도형으로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독채로 빌라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 공간이 넓은 만큼 서비스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만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보장이 되는 이런 공간이 풀빌라를 전체적으로 말한다. 생각나게 하죠. 뭐 역시 동남아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많은 거. 네. 거기가 일단 공간도 그렇고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오늘 가지는 못하지만 느낌을 좀 맞아. 내보려고 동남아 테이블 에다가 푸른색 풀에다가 발리에서 본 것 같아 이거. 발리에서 본 거. 야 우리가 정말 태국인가? 이제 외국을 못 미쳤나 봐, 나가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깔아봤어요. 풀빌라로 그러면 일단은 동남아, 그 다음에 인도양으로 나가서 몰디브, 세이셸 뭐 이런 데들이죠. 일단 풀빌라라 그러면 대부분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다도 즐기면서 나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 바다 휴양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풀빌라. 그런데 원래 전통적인 바닷가 휴양지라 그러면 네. 미국 서부라든가 유럽 남쪽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데를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선 풀빌라가
별로 발달 안 했거든요. 왜?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 땅값 때문에. 아. 그래서 원래 땅값이 비싼 데들은 풀빌라가 별로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서부나 이런 데 풀빌라를 생각하면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저택에 수영장이 있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하나는 국내에 요즘에 풀빌라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계절이 분명하고 여름이 짧은 곳은 또 풀빌라가 잘 없어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짧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을 가서 풀빌라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관광 자원으로만 따지면 유럽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인 유산이 많은 것만큼이나 이 자연환경 자체가 그렇지, 얼마나 그렇지. 신의 내린 선물인가. 우리는 관광 자원을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열대 지역의 풀빌라가 발달을 해왔죠. 그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국을 떠나서도 여행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문화적인 자원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되잖아요. 여행에 고액을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급화의 한 방편으로 풀빌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에도 풀빌라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제일 초창기에 시작했던 게 반얀트리의 방에. 아, 도심 물론, 속의 휴양지 네, 같은. 그러니까 물론 뭐 첨벙첨벙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방 안에 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티가 가능한 룸 중에 수영장이 있는 그렇죠, 데가 굉장히 그렇죠.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강남의 글래드. 그쵸, 네. 그런 도심 속의 풀빌라 이런 게 핫해지고 있던 참이었죠. 풀빌라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바닷가에 많이 생겨났던 형태의 숙박 네. 시설이니까 우리나라에 생기도 당연히 바닷가 쪽 전망 좋은데 위주로 처음에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물놀이 연장성산에서 바다가 있으면 사실 물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풀을 즐길 필요가 그게 애가 있으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애를 데리고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너무 귀찮아. 그다음 옷 빨 때 모래 다 진흙벌 같은 거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풀장은 담수잖아. 훨씬 깔끔해. 너무 편해. 네, 그러니까 눈으로 바다를 즐기면서 몸으로는 더 안락한 그리고 그걸 훨씬 하는 거죠. 안전하잖아요. 네. 바닥에 유리병이 깨진 거라든가.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에서 안전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낚시를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항구에 가서 앉아서 회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가에 앉아서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런 교양 방송을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독서하기 되게 그렇지. 힘들어. 햇빛도 풀빌라 훨씬 세고. 편해. 예. 맞아. 그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국내에서 풀빌라가 제일 화제가 먼저 됐던 지역을 얘기를 하면 제주, 남해여수, 그 다음에 의외로 포항 영덕이에요. 다른 때에 비해서 포항 영덕의 풀빌라가 일찍부터 발달했던 거는 아무리 고속도로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데잖아요. 근데 강릉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들은 일찍부터 그 휴양지들이 발달을 해서 바닷가 쪽에다가 뭘 짓기가 힘들어요. 이미 뭐가 다 있어. 근데 포항 영덕은 휴양지로서 늦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 바로 앞에 풀빌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치를 온전히 즐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포항 영덕에 풀빌라가 발달을 했고 풀빌라 중에서 뷰가 제일 좋은 데라고 따지면 석양이나 편안한 느낌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여수 남해 풀빌라가 최고고 좀 더 격동적이고 야성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포항 영덕의 바다가 최고인 것 같고 예전에는 유행의 중심이 수도권이었는데 요즘은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 상황이고요. 양평, 가평의 강을 따라서 그쪽에 많이 생기고 또 전통의 관광지인 강릉, 양양 이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또 거제도, 태안 쪽에 이런 데들도 다 풀빌라가 생기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풀빌라와 펜션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못 가는 그렇죠.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좋은 호텔이나 좋은 여행지 숙소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멋있고 처음에 생겨난 컨텐츠 자체가 재밌고 아기자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실망스러운 수밖에 데가 많지. 없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블로그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보실 때 가장 멋있는 사진만 마음에 두시지 말고 그 사진의 디테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살펴보실 수 있는 건 베딩의 퀄리티. 일단 베딩이 빳빳하냐 아니면 우리 집처럼 물렁물렁하냐. 두 번째는 이 어메니티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일회용 슬리퍼 같은 데를 줄 수 있는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정말 사진만 보고 갔던 풀빌라 중에 한 군데는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집에 있는 것 같은 핑크색 화장실 슬리퍼가 있고 샤워기 마감이 잘못돼서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방의 구석에 보시면 마감들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치면 테두리? 이런 데 곰팡이가 있나. 그다음에 그게 사진에 다 보여요? 맘 먹고 찾으시면 아, 보일 수 그래요? 있어요. 네. 흠을
잡자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쵸. 비싼데 디테일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서비스를 하시는 데도 있지만 기업형인 데가 있는데 기업형인 데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새로 생긴 데일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가 딸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경험이 쌓여서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오래된 데들은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데일수록 좋지 않은가. 대형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새로 생긴 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그런데 소규모 펜션 같은 데는 비교적 새로 생긴 데가 저는 좋지 않을까. 그동안 말씀하신 정반대가 네, 그렇죠. 경험보다는 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새로 힘을 줬을 때. 아. 그러니까 사진에서 디테일을 봐라. 두 번째는 새로 생긴 데일수록 좋지 않을까. 세 번째는 소규모 풀빌라나 펜션을 보시면 예약 관련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소도 그렇고 예약할 때 돈 보내는 것도 그렇고 풀빌라라 그러면 풀이 핵심인데 대부분의 풀빌라의 경우에 계절에 따라서 풀을 쓸 수 있고 없고가 또 있고 약간 봄, 가을에 쓸 경우에 물을 좀 데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루 종일 되는 데는 잘 없고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베큐 같은 거를 추가 비용이 나오거나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예약할 때도 자세히 보셔야 되고 가셔서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가족이 애들하고 바글바글 갈 것이냐 연인과 갈 것이냐 친구들이랑 예쁘게 입고 사진 찍고 이러려고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풀빌라들이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특히 애들하고 갈 경우에는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안전 문제. 어떤 경우에는 풀빌라가 방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물이 넘쳐서 미끄러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층이 다르게 돼 있어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그게 위험할 수가 있고요. 풀의 상태, 깊이, 위치 이런 거를 꼭 챙겨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풀빌라 비싸요. 여름 휴가 때는 특히나 더 비싸겠죠. 과연 이 비용을 주고 내가 갈 만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딱 가면 처음에는 우아해요. 사진 찍기도 좋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과연 하루 종일 내가 이 풀을 이용을 할 것이냐 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은 방에 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습하거나 조금 곰팡이가 더 슬기 쉽다거나 예, 이런 점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비용으로 그 동네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전망 좋은 더 좋은 호텔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사진으로만 생각했을 때 야 애들도 멋진데. 막 애들이 계속 뭐 있고 왔다 갔다 뭐 그거 끔찍해. 어우,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싫다. 공영 풀장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그러면 시간이 딱 그치. 끝나잖아요. 놀고 들어와서 방에서 풀빌라 안 놀아야 되겠다. 돼. 그러니까 너무 오래 놀겠다.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좋은 팁이다. 이거 진짜. 네, 진짜. 그래서 풀빌라 끝. 안 되겠다. 그냥 풀장 있는 호텔 가겠어.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어떨까.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 챙겨볼 틈도 없이 방 자체가 없어서 그렇죠. 뭐 너무 홈쇼핑 뭐 인기인데 뭐. 마감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방이 비면 예약부터 맞아. 하시고 보는데 조금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 예, 비싸. 풀빌라 안 되겠다. 있나요? 있죠. 요즘 많죠. 문제는 비용의 문제인 거죠. 바닷가에 있는 특급 호텔도 있지만 시내에 있는 특급 호텔도 있고 진짜 비싸죠. 특급 호텔 자체도 비싼데 거기에 풀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비싸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전에 방송도 했던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방이라고 했던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생긴 호텔들에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처음 급 호텔 중에 풀빌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객실을 만들었던 반얀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거는 제주 그랜드 조선? 네, 거기에 스위트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 매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에 있는 코스모스 호텔. 거기도 한 개밖에 없는 풀빌라가 있고 대부분의 그런 특별한 호텔의 풀빌라는 한 채밖에 없어요. 편리성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거 자체로 작품이라서 뭐 하룻밤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풀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원제라서 일반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아난티에 풀하우스도 있고 제주도의 포도 호텔에도 풀빌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우스케이프 거기도 뭐 회원제긴 하지만 멋지지. 거기도 풀빌라가 있고요. 그렇게 몇 군데 국내 최고로 꼽히는 호텔들에 한 채나 두 채씩 풀빌라들이 있긴 하죠. 그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양양의 설해원 거기는 온천물로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쓸 수가 있어요. 오, 좋다. 객실에 풀이 들어있는 건데 풀 사이즈도 웬만큼 나오고 그래도 가격이 좀 가보실 만하고 개수도 몇 개 되고 뭐 3대가 같이 방 큰 거 하나 빌려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난티 포드 호텔 사우스케이프라든가 파라다이스 시티라든가 이런 데 있는 풀빌라
풀빌라들은 일반적으로 가기는 넘사벽이지. 좀, 네, 넘사벽이긴 해요. 전에 최고의 격실이라고 했던 파라다이스 시티를 꼽아야 되지 않을까. 풀빌라라고 하면 풀도 있고 호텔 시설도 좋고 방도 멋있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좋은 경치가 어울리거나 건축가가 특별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파라다이스 시티는 그 방 자체의 여러 가지 디테일의 너무 퀄리티가 멋지니까. 달라서 예, 저는 당분간은 그냥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로. 근데 제가 아직은 울릉도는 못 가봤어요. 네, 요즘 많이들 가시지만 가기가 쉽지는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컨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일 SNS에 많이 나오고 사진 찍기도 좋고 아기자기한 그런 좋은 데는 여수 쪽. 동남아처럼 밥을 이렇게 풀장에 들어있으면 그릇에 이렇게 그 쟁반을 딩딩 떼워가지고 아침 주는 데 있어요. 고속정이네. 네, 네, 슈가브리움. 네, 여수에 보통 3대 풀빌라라고 해요. 슈가브리움, 블루망고, 르그랑블루. 여수의 석양도 감상할 수 있고 실내들을 컬러풀하게 아기자기하게 해놔서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가서 사진도 찍고 하시기 좋은 그런 데고요. 여수가 약간 여성적이면 포항 쪽이 조금 남성적이라고 할까? 또 인스타그래머블 해요. 그래서 거긴 뭐 4대 풀빌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른다 그러면 이스케이프나 네이처 풀빌라 270도 거친 바다가 나오는 그쪽이 있고 양평 가평에 키즈 풀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방에 장식도 애들용으로 돼 있고 미끄럼틀 네,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데가 리버웨이브, 리버하임. 왜 리버웨이브, 리버하임이냐면 바다가 없으니까 강 경치가 보이게 돼 있는 건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 리버하임, 리버웨이브는 비싸요. 그렇긴 한데 애들 데려가실 땐 양평 가평의 키즈 풀빌라. 애들하고 가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특별한 데를 가고 싶다. 꼭 여름 아니라 봄, 가을에 갈 만한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건축상을 받은 풀빌라들이 있어요. 멋있겠다. 그러니까 네, 무주의 서림연가라든가 홍천의 유리트리트, 가평의 기억의 사원, 스파룸도 있고 풀도 있고 풀 자체가 크진 않지만 건물 자체도 멋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곳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사진 찍는 거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생긴 애들이요. 외국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는 일본 요칸하고 똑같이 스파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숙소도 있고요. 제주도에 동남아시아 느낌 나게 나무도 심어놓고 이렇게 나무 담도 해놓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세도나 중문 제주, 사무이 제주 이름부터 그런 좀 곳들이 그러네. 있어요. 이제 궁금이 다 풀리셨어요? 네, 이제 관심 없어졌어. 안 갈 곳이야. 몹쓸 곳이니까 나는 이제 가격도 비싸지. 뭐 비싸지. 애들 말릴 수도 하루 종일 없지. 수영해야 되지. 안 되겠어. 그 돈을 내고 국내에서 하느니 그냥 옛날같이 동남아로 갈 것 같아 그냥.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 외국에 많이 나갔다가 네네. 근데 요즘은 국내만 다니잖아요. 국내를 선호하잖아. 한국도 그렇게 간다. 저는 특히 뒤에 말씀이 맞으려면 그 전에 전제가 하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서비스라든가 디테일 그렇죠. 부분이 네, 해결돼야 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1번 지금 생겨나고 있는 숙소들의 서비스나 디테일이 과연 세계 수준에 맞을 것이냐. 2번은 가격이 과연 세계 수준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비싸도 가는 거지만 일본은 국내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잃어버린 20년이 되면서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숙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길 가서 놀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그 기분을 얼만큼 맞아. 국내에서 해줄 것이냐.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본의 아니게 국내의 여러 가지 여행 컨텐츠들이 이제까지하고 다른 장면을 맞은 거잖아요. 네. 이 시국이 끝나면 이 컨텐츠들은 새로운 시국을 맞이하는 건데 저는 한국 사람만큼 또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맞아. 없기 때문에 이 시작을 계기로 삼아서 또 놀라운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렇지. 희망을 가져는 봐요. 가져는 보나 냉철하게 얘기하면 기자님 말이 맞아. 선택의 여지가 생겼을 때 초반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시작은 기자님 애들 데리고 휴가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풀빌라 알수록 가면 안 되겠다. 그 흥미가 싹 사라졌어요. 뭐 그것도 어쨌든 결정에 도움을 드린 걸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가격도 비싼데 핑계가 좋지.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애들 삼겹살 사주는 게 낫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알고 있는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의미가 있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